그날 아침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회사 창업주가 구시대적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제 사진이 화면 가득 떠 있었거든요. 미나가 정말로 언론에 모든 걸 흘린 거였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고 30년 동안 함께해온 직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왔어요. 제 아들 태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회사를 떠나세요. 회사가 이렇게 망하게 둘 순 없잖아요. 내가, 내가 평생 바친 회사인데 내 손으로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 아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죠. 김민철이 내게 합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김민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과거 남편과 경쟁했던 건설사 사장이었거든요. 일기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일 김민철과 마지막 만남이다. 그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겠다. 그 다음 날이 바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여보, 사고가 아니었어. 이게 모두 누군가 꾸민 짓이었어.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김민철의 명함이었죠. 뒷면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참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장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친 사람일 뿐입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였어요. 그때 저는 38이었죠. 갑자기 과부가 된 저에게 남은 건 어린 아들 태수와 빚더미에 앉은 건설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회사 문 닫고 취직하라고요. 여자가 무슨 건설업이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꿈꾸던 회사를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서 밤늦게 사무실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겼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죠. 여자라고 만만히 보는 협력업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태수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은 저를 대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호칭이 자랑스러워졌죠. 저를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회사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작은 주택 공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단지까지 맡게 됐어요. 직원도 2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죠. 정말 피땀 흘린 결과였습니다. 태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과 저는 자꾸 부딪혔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나 싶어요. 완고하다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태수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미나라는 여자였어요. 40살이었죠.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스펙도 화려했어요. 처음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나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수가 아내를 회사에 데려온 거예요. 저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족 경영은 복잡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미나는 처음부터 저와 달랐어요. 이론을 중시했죠. 책에서 본 경영학을 자꾸 들먹였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을 믿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회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 프로젝트 건이었습니다. 미나가 말했죠. 어머니, 이제 저희 부부가 경영을 맡아서 회사를 좀 젊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경영권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제일 중요해. 넌 그걸 몰라. 그러자 미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 순간 저는 뜨악했습니다. 고리타분하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나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가볍게 넘겼어요. 직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중간에서 어정쩡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저는 아들마저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제가 구시대적인 걸까요? 제 방식이 틀린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건설업은 현장이 전부라는 걸 말이에요. 책상 위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나는 자꾸 제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반박했어요. 저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나가 회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투자 기록을 찾아보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태수도 달라졌어요. 저에게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죠. 저는 외로웠어요. 가족마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이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나는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몰랐죠. 그저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미나가 찾아낸 자료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30년 전에 회사가 망할 뻔했던 기록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그때의 기록이었거든요. 그건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내 희생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희생이요? 저는 투기라고 봅니다. 당장 이사회에 밝힐 거라고요. 미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서류 속에는 제가 회사를 살리려고 감행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부터 고위험 사업까지 말이죠. 당시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거나 모험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미나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너는 그때의 상황을 몰라. 남편 잃고 빚더미에 앉은 과부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상황이 어땠든 위험한 투자는 위험한 투자죠. 주주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공개할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나가 서류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머님이 과거에 얼마나 위험한 경영을 했는지. 태수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태수야, 그때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경영하시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미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자르다니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경영진이 바뀌어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방식으론 안 됩니다. 미나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회사를 노렸구나 하고 말이죠.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과거에 매몰되어 계세요. 요즘 경영은 투명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투명하다고? 체계적이라고? 책에서 본 걸로 현장을 어떻게 알겠어?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론만 아는 사람이 현실을 뭘 안다고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나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태수 씨, 당신이 결정하세요. 어머님 방식을 따를 건지,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갈 건지. 태수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들마저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직원 회의가 있었어요. 미나가 제 앞에서 버젓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 방식은 구시대적입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키운 직원들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과장님 한 분이 말했어요. 하지만 대모님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미나가 씩 웃었습니다. 과거의 성과는 인정해요. 하지만 미래는 다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미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너마저 그러는 거니? 시대가 변했잖아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아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어요. 회사 내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갔죠. 젊은 직원들은 미나 편에 섰고 오래된 직원들만 저를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이 투자 기록들을 정리해서 감사에 맡기겠습니다. 뭐라고?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서요. 과거 일이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저를 몰아내려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태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태수야,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엄마, 저도 어려워요. 회사 일이니까 감정으로만 처리할 순 없잖아요. 아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미나는 승리를 확신한 듯 했어요. 제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는 저희가 맡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저를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제 방식이 구시대적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순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경악했어요. 제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회사 창업주가 구시대적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미나가 정말로 언론에 흘린 거였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투자가 도박이었다고 나왔어요. 위험천만한 경영을 한 구시대적 경영인이라고 했죠.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기자들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로 가는 길이 지옥 같았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과거 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지실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차가운 시선도 많았어요.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태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나가 언론에 흘린 거야.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수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대표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경영진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대표님께서 물러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러나라고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요? 미나가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태수와 함께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사님들, 앞으로는 젊은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미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었죠. 회의가 끝나고 태수와 단둘이 남았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정말 엄마가 틀렸니?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투명 경영이 중요합니다. 투명 경영? 그럼 엄마가 불투명하게 했다는 거니?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직원들이 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회사를 살려야죠. 오랫동안 함께한 부장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제게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회사를 떠나세요. 회사가 이렇게 망하게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회사인데 내 손으로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태수의 말이 칼처럼 저를 찔렀어요. 미나가 승승장구했어요. 언론 인터뷰도 했죠. 신경영진으로서 회사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미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했어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니요.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주주들도 저를 원망했어요. 주가 폭락의 책임을 저에게 물었죠. 어떤 주주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됐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미나가 들어왔어요.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졌죠.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회사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저는 미나를 똑똑히 바라봤어요.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뭘 노렸다는 거예요? 저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을 뿐이에요. 미나가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제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남편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가죽으로 된 낡은 일기장이었죠. 저는 그동안 이 일기장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고 싶었던 그 글씨를 이제서야 보게 됐거든요. 처음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일, 가족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 우리 회사 자료를 캐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요. 김민철이 자꾸 이상한 제안을 해온다. 뭔가 석연치 않다.
김민철.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과거 남편과 경쟁했던 건설사 사장이었죠. 그런데 왜 남편 일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김민철이 내게 합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너무 좋은 조건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오늘 김민철을 만났다. 그자의 진짜 속셈을 알 것 같다.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어. 일기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내일 김민철과 마지막 만남이다. 그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겠다. 그 다음 날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이게 모두 누군가 꾸민 짓이었어.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죠.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명함 같은 게 끼어 있었습니다. 김민철의 명함이었어요. 그런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죠. 김민아, 내 딸이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미나가 김민철의 딸이라고요? 분명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본 미나의 아버지는 김민철이 아니었어요. 그럼 미나는? 아니, 이 일기장. 아버지와 미나 아버지의 이름이 왜 같이 나와? 저는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미나가 태수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혼도 계획된 것이었죠. 모든 게 김민철의 복수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일기를 읽어봤어요. 남편이 김민철의 부정을 파헤치려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김민철이 남편을 제거한 거였어요. 미나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전부 의도된 거였어.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미나가 제게 했던 모든 일들이 복수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다면 미나 아버지는 왜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저는 일기를 더 뒤져봤습니다. 김민철의 회사가 부실 공사로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의 비리를 고발해야겠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남편이 김민철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걸 막으려고 김민철이 남편을 없앤 거였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저마저 파멸시키려 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과부일 뿐인데요.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더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남편이 김민철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오늘 대화를 녹음해뒀다. 녹음 파일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찾았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민철 씨,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소.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웠던 그 목소리였거든요. 무슨 소리요? 나는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만. 김민철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실 공사로 사람이 다쳤는데 정당하다고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내 딸을 당신 아들에게 보내는 것도 계획의 일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김민철이 남편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김민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남편의 복수를 해야 했고 제 회사도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오래전부터 저희 회사 일을 맡아왔던 분이었죠. 선생님,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왜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더 자료를 수집했어요. 김민철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철은 과거에도 비슷한 짓을 여러 번 했었어요.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는 게 그의 특기였던 거죠. 그런데 모두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나의 행동에서도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미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시점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태수와 만난 것도 너무 우연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저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미나의 과거를 조사하라고 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나가 태수에게 접근한 것도 아버지 짓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게 각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태수를 찾아갔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태수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설마 그런 일이. 태수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봐. 저는 김민철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들려줬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진짜 미나 아버지 목소리예요? 그래.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목소리야. 태수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를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미나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테니까.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컸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죠. 기자회견 전날 김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철 씨, 할 말이 있어요. 누구시죠? 이영숙입니다. 당신 딸의 시어머니요. 우리 만나야겠네요. 무슨 일로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할 이야기가 길어요. 저는 그와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김민철은 여전했어요. 뻔뻔하고 교활해 보였죠.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민철 씨, 당신의 목소리가 이 녹취 파일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야.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부인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음성 분석도 끝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김민철이 떨고 있었죠.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딸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죠. 게다가 가짜 아빠를 세워서 나와 내 아들까지 속였어.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요? 30년 동안 계획한 복수를 오해라고 하세요? 김민철이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죠. 이제 끝장을 봅시다. 집으로 돌아와서 태수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태수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들었죠. 김민철이 미나를 태수에게 보낸다는 부분까지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 미나가 정말 그런 목적으로?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우리가 당한 거지.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밝혀야지.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이제 김민철과 미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때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견장에 들어섰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죠.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건설의 이영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남편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이었죠. 30년 전 제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가 저에게 집중됐죠. 경쟁사 김민철 회장이 제 남편을 제거한 후 본인의 친딸을 이용해 저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민철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죠. 김민철의 과거 비리까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철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과거의 죄가 모두 드러났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나에게는 이혼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태수가 직접 보낸 거였죠. 모든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미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죄송합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런 미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녀의 탐욕 때문에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상처받았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터져나왔죠. 저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미나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럼 내 양심은 어디 갔어? 어머님. 내 아들을 속이고 내 회사를 빼앗으려 했으면서 지금 와서 억울하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 여자에게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 없었거든요. 미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버지는 내 남편을 죽였어. 너는 나와 내 아들을 속였고. 우리 가족 모두를 우롱했으면서 용서를 바라. 미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나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에 따라야 했던 딸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에는 대가가 따르지.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거든요. 너도 피해자일 수 있어. 하지만 내 가족에게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려워. 미나가 흐느꼈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 아버지도 너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저는 미나를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미나가 일어섰어요. 뒤돌아서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철은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망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죠. 과거의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나왔거든요. 언론에서는 김민철을 악덕 기업인으로 몰아세웠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밝혀졌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소식을 보며 씁쓸했어요.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그냥 허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풀렸어요. 남편의 명예도 회복됐죠. 그는 비리를 고발하려다 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회사도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주가도 회복됐죠. 직원들도 다시 저를 믿어줬습니다. 대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장님이 사과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미나는 모든 걸 잃고 홀로 떠났어요. 이혼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죠. 저는 그런 미나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미나가 한 거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악의 길을 선택한 건 미나였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어요. 김민철 부녀는 파멸했고 저희 가족은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허무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거든요. 모든 소동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태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죠. 들어와. 태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사과하다니요. 일어나거라, 태수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죠.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지켜오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태수야. 미나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거든요.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머니, 제가 회사를 제대로 이어받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현장을 중시하며 현재를 받아들이고 이론을 조금씩 덧대면서 경영하겠어요. 태수가 다짐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태수야.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책임져야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회사만 봤잖아. 이제는 엄마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어. 태수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꿈꾸던 일이 있었어. 사회공헌 사업 말이야. 아버지가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 짓기 프로젝트였어. 이제 그 꿈을 이뤄주고 싶어. 저는 남편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태수에게 말해줬어요.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죠.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태수야. 하지만 너는 회사에 집중해. 엄마 혼자서도 충분해. 며칠 후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태수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줬죠.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배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직원들이 다시 믿고 따라주기 시작했죠. 저는 흐뭇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꿈꾸던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죠. 첫 집을 완공했을 때 저는 남편 묘지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은 남편 곁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꿈을 이뤄주게 됐네. 하늘에서 보고 있지? 저는 묘비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죠.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태수도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됐어. 당신 닮아서 현장을 중시하더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려운 가정에 집을 지어주는 일이 보람찼어요. 감사하다며 우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태수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세심하게 현장을 챙겼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했어요. 어느 날 태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해온 모든 일들이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저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준 거였거든요. 너도 잘하고 있어, 태수야.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고 아들과도 화해했습니다. 회사도 안정되었고요. 가끔 미나 생각이 나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남편 묘지에 갈 때마다 저는 말해요.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해.
태수도 잘 크고 나도 하고 싶던 일을 하며 살고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남편이 답하는 것 같아요. 고생했다고 이제 행복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